오늘의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원도심을 수단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인천시가 3호선 신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을 둘러싼 기대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소래포구 시장이 다리 없는 꽃게 논란으로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논란 이후 소래포구의 현황과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살펴봅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무용지물.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한 축인 동인천역 재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대 전면적인 재개발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3호선 순환선으로 할 겁니다. 그 동천을 당연히 포함해서.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대순환선으로 불리죠. 인천지하철 3호선의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인천지하철 3호선 얘기가 인천 동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마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네. 3호선을 추진하겠다 다시금 밝혔습니다. 먼저 유 시장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하철 3호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3호선 순환선으로 할 겁니다. 그 동천을 당연히 포함해서. 네. 인천을 순환하는 3호선을 만들겠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인천지하철 1, 2호선은 많은 시민들이 이미 잘 이용하고 계세요. 네, 근데 네. 아마 이 3호선은 계획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3호선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제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후보 노선으로 반영되었던 대순환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환선은 당초 인천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남동구 논현동, 송도국제도시, 동인천 청라국제도시, 계양을 거쳐서 인천 대공원으로 돌아오는 미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길이 59.63km 노선으로 계획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5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천 대순환선은 변경안 수립 당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일명 비식값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판단 기준이 되는 1에 크게 못 미치는 0.2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에 재검토한 결과도 비식값이 0.39에 그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고향인 송림 일동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동구는 한때 인천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했던 지역이지만 신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인구는 6만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중구 내륙과 통합돼 제물폭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재생의 키포인트가 철도망 구축이고 그중에서 동인천역을 포함한 인천 지하철 3호선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전철 지화를 포함해서 인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인천발 KTX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으로 인천지하철 3호선이 급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될 것 같은데 60km면 엄청 긴 노선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네. 한 번에 다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네. 5조 원이라 투입된다면 쉬운 사업은 아닐 텐데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 원도심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5년도 만료가 됩니다. 제2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 지하철 3호선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구간이 송도에서 출발해서 중동구, 청라, 검단을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도 3호선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대항 재개발 등을 포함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천 지하철 3호선 신설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인천내항 재개발, 뉴홍콩시티, 동이천역 개발 등 신규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송도에서 검단을 연결하는 3호선이 지나는 인천항, 숭의, 신흥, 동인천, 송림 등 미추홀구, 중구, 동구, 원도심이 모두 역세권에 포함하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구상입니다. 특히 중구와 동구가 합쳐져서 2026년도에 제물포구로 탄생을 하게 되면 유력한 구청사 위치로 동인천 역사나 동인천역 주변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원도심 재생의 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워낙에 긴 노선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잖아요. 앞서 정리를 해준 대로 1차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사실 사업성이 너무 낮았어요. 네. 이제 2차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인천시는 인천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3호선 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같은 순환선으로 계획된 인천 3호선은 앞서 두 차례 분석에서는 경제성이 아주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주요 검토 노선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순환 3호선과 1차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주안 송도선, 영종 트램, 제물포 연안부두선 등이 있습니다. 송도 검단선과 인천 1호선 대곡 김포 연장선, 인천 2호선 검단 산업단지 강화 연장선, 서울 7호선 검단 오류역 연장선 등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각 노선의 경제성을 분석한 뒤 가용 재원과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 대상 노선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인천의 여러 가지 지금 신규로 추진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추진을 위해서 또 다른 과제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인천 지하철 3호선 신설 사업은 인천시가 2016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2018년 고시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호선 사업은 짧은 기간 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5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천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3호선 노선을 1개에서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우선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등을 통해서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면 3호선 신설 타당성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노선이 길어 동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BC값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 지하철 3호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2025년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지하철 2호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지하철 2호선이 서울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인천도 한 바퀴 도는 대순환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로 시작이 됐고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기 때문에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 제고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손님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 건 맞고요. 예.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량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거, 산 거, 원산지 미반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자 경고 없이 영업일이 15일, 그다음에 2차는 30일.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강하게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마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양심적으로 파는 점포 분들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물며 돌다 날아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불 상처 주죠. 안 해주지. 그냥 뭐 길에 나가서 아니라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이 동네에서 사는 데가 한 50년 돼요. 그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구만. 이거는 솔직하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물건 조금이라도 싸게. 일단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동네가 잘 돼야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요. 친절해야 된다고 봐요. 친절해야 된다. 옛날 몇십 년처럼 뭐 장사 그냥 주먹밥으로는 안 돼요. 단골 장사 해야 되는 거고 사든 안 사든 일단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뭐 내한테 안 샀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갔다 오시겠지. 다음에 오시겠지. 그리고 난 편안하게 해요. 아니 뭐 이거 안 팔면 뭐 굶어 죽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래됐지요. 한 20년 정도. 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믿고 이제 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아직 그런 저기는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한 그 자리에서만 다니다 보니. 새로워진 건물의 2층에는 상인의 사무실이 있어요. 고객센터가 있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잘못한 상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처벌을 함으로써 저희 시장이 개선이 되거든요. 상인회와 이제 고객분들이 같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좀 더 시장을 좀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이 좀 변화하고 소비자분들이 왔을 때 편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여기에 꽃게 바꿔치기 논란 등으로 인해서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줄고 있어요. 소래포구 어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상인들의 자정 노력도 있고 구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동구의 박정아 의원과 함께 소래포구 논란의 이유와 관광 회복을 위해 해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처음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래포구 논란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셨어요. 보니까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남동구의 대표 관광지 소래포구 하면 어시장 그리고 화려한 주말이 언뜻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다리 잘린 개를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네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과 양심적인 상인들이 억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관광지에 방문한 여행자와 주민이 동등한 권리 이익을 지향하여 상생할 방법에 대해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김장을 담글 때 젓갈을 할 때는 꼭 소래포구로 들리고, 아이들과 뭐 싱싱한 화로 같은 거 살 때도 꼭 소래포구로 들리곤 해요. 뭐 대부분의 상인들이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시는데 일부의 그 비양심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조례 내 공정관광,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공정관광을 담은 이 조례, 어떤 내용이 주로 핵심이 담겨 있을까요? 공정관광이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한데요. 저 또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체득하려고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조례에 담긴 공정관광의 의미는 관광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 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도 좀 해주고, 그래서 공정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조례는 만들었고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또 다른 서로 또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 어떤 노력,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즐겨 찾는 제주에서도 휴가철을 앞두고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제주 관광 물가 안정화를 위해 조례 개정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제주도 못지않게 실추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래포구에 가면 무게는 무게대로 달고 다리 잘린 개를 판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여러 층위에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한편 상인 전반에는 바가지 요금이 자칫 소래포구 주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음에 대해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을 되면 전국에서 모이는 소래포구 축제도 열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남동구 이 관광산업 육성에 지금 말씀을 주셨고 주민들과 상생한 방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래포구뿐만 아니더라도 남동구에 관광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봄이면 벚꽃을 잔뜩 보여주고, 아시겠지만 가을이면 알록달록 단풍을 보여주는 중앙공원과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근처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쇼핑센터도 자리 잡고 있고, 대공원에는 어린이 동물원, 수목원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관광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남동구 이곳 저곳의 정치는 달라도 공정관광 붐이 인다면 관광산업의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를 기반으로 남동구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소래포구뿐만 아니라 그 남동구 전역에 있는 관광지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남동구 관광산업 전체가 육성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소래포구가 이런 오명을 벗고 관광, 그다음에 산업 자체가 육성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이 잠정 조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 가해자에게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피해자 주변에 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전화 연락이나 카톡 등 이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라는 이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논란과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는 여성에게 이제 살인을 좀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예, 이 사건은 먼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 보험 설계사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사이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지만 이제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 피해자를 스토킹했는데요. 심지어 지난 2월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을 해서 경찰에 신고된 적도 있지만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은 계속됐고요. 결국 피해자가 지난 6월 2일 경찰에 가해자를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 그 고소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주변 순찰도 강화를 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4일 뒤인 6월 9일 가해자가 또다시 이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다가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가해자에게 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법원에 이 잠정 조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 가해자에게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피해자 주변에 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전화 연락이나 카톡 등 이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라는 이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그럼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이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접근 금지라고 해도 이걸 이 경찰이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해자를 어디다 묶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접근하지 말라. 자, 만약 접근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정도니까 사실상 그 정도는 내가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의 수위도 문제인데요. 시급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아닌 이 과태료 처분만 나오는데요. 뭐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7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뭐 1,000만 원, 뭐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태료 부과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물론 이번 사건처럼 법원에서 잠정 조치로 이 접근 금지나 통신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경우에는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원의 잠정 조치는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와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가해자가 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걸 보면 애당초 이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 접근 금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실제로 효과도 없었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허점이 있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천 차단, 그래서 스토킹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관련 제도가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내년 1월부터 위치 추적 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을 할 예정으로 이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뭐 전자발찌를 부착시킨다면 물론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와 마주친 뒤 스마트워치를 누르는 것보다는 이 경찰이 사전에 전자발찌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피해자 보호 측면 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크게 개선된 방안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 또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자발찌 도입에 맞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런 관리 부실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어플을 깔아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해 오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에 경고음이 뜨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의 시작은 집착이지만 그 끝은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처벌만 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